비트코인 예측 시장 이거 앞으로 금지하지 않겠다. 그거 셀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자기 공약대로 암호화폐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에 아직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로 못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사망에 걸어놓고 암살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박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관세 전쟁, 무역 분쟁,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당연히 투자자들의 눈은 안전자산, 금에 쏠리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디지털 금, 비트코인. 자, 요즘 이 시장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라는 게 새로 생긴 건가요?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이런 학과를 개설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블록체인 그러면 이제 공대나 경영대학의 특수대학원으로 생겼거든요. 네. 근데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총장님이 언어학 전공자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있으셔서 비트코인이 인문학적 현상이다라는 이제 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셔가지고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인문대학에서는 세계 최초로 알고 있어요. 모빅을 한양대에서 좀 밀어줬잖아요. 아, 예, 그렇죠. 한양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만든 비트코인 모빅 요즘 시세 어디까지 가고 요새 있어요? 알트코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저희 모빅도 좀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도 그렇지만 비트코인도 트럼프 효과가 딱 2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달을 보면. 당겼죠. 예,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됐어도 지금 이 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차이는 뭐냐면 이제 1월부터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1월 5일부터 미친 듯이 올라서 1월부터는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았는데 저는 가장 충격받은 건 그거예요. 트럼프 코인하고 멜라니아 코인. 그거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충격이었고요. 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2달 동안 정말 이게 진심일까?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여러 레포트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트럼프 코인하고 멜라니아 코인으로 인해 갖고 이거 가업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요. 단순한 가정이 이제 힘을 얻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자기 공약대로 암호화폐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죠. 저는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관세 전쟁을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트럼프 코인하고 멜라니아 코인의 실망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고 가족들은 사업을 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또 탄핵한다고 난리 쳤을 것 같은데요. 국정농단으로 아마 몰고 갔겠죠.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이 코인 딱 나오자마자 이해 충돌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공격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정쟁의 도구가 됐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다른 걸 희생하면서도 비트코인 공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또 할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일단 네. 에너지 정책. 네. 네. 비상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최대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대응책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셰일 업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2016년도에 트럼프를 찍었던 그러니까 에너지 셰일 업자들은 민주당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를 가지고 송유관도 못 가게 하고 하여튼 채굴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니까 네.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유가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선거 때는 바이든으로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에너지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거든요. 퍼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카드 중에 하나가 텍사스 모델의 채굴자와 셰일 업자들이 같이 가는 거죠. 채굴할 때 워낙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그 그렇죠. 저렴한 가스를 자 너네 써 하고 준다라는 거잖아요.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가스를 버립니다. 태워 버리는데 비트코인 채굴은 트럭에다가 채굴기를 싣고 예.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전기는 도시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도시까지 옮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구리선을 네. 깔거나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채굴은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텍사스가 그걸로 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SEC, 예. SAB 121 규정 철폐해 준 것. 그것도 꽤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큰 거죠.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게리 겐슬러의 SEC에서 SAB 121이라는 그 자체 규례를 만들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워낙에 힘 있는 기관이니까 은행들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은행들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맡아주나 봐요. 그걸 커스터드 서비스라고 네. 하는데 그림, 도자기, 그리고 요트 이런 걸 맡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때 이거를 은행 계정에 부채로 잡지 않거든요. 근데 은행 계정에 부채로 잡으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왜냐하면 이게 부채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BIS 비율이라고 그래갖고 은행 위기를 겪고 나서 국제 협약이 생겼어요. 은행들이 부채를 증가시키면 자기 자본도 증가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워낙 비싼데 그거를 맡으면 그거를 부채로 적으라는 거니까 자기 자본도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 보고 그거 커스터드 서비스 하지 말라는 말이죠. 네. 그걸 철폐해 줬어요. 그걸 철폐해 주니까 이제 은행들이 우리 보고 이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은행에 맡기고 싶어요.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거 커스터드 해도 되겠네라는 신호죠. 이것 때문에 한 가격이 $10,000 이상은 올라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의 역효과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두 아들이 큰 장성한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하고 에릭 트럼프. 이들이 지금 가상화폐 완전 빠져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좀 워워워함 좀 심해요. 그래서 좀 망난이란 말도 나오고 특히 둘째가 에릭 트럼프가 그래서 좀 돈을 벌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래도 또 기대를 갖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왜 CFTC 있잖아요.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예측 시장 이거 앞으로 금지하지 않겠다. 그거 셀 것 같아요. 네, 이거 크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은 아니고요.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이 발언을 했는데 왜 기억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 주류 언론들은 박빙이라고 하거나 해리스가 된다고. 페리스로 했죠. 되는데 유일하게 한 번도 뒤집어지지 않은 게 도박시장. 도박시장에서 트럼프가 계속 우위를 네. 차지했거든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20년도도 있었는데요. 제도권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화되면 이것도 굉장히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예. 건데요. 암호화폐 쪽에 아직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행정 수반이 암살을 당하거나 암살을 당하지 않는 게 저한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측 시장이 생깁니다. 일종의 보험 해지인데요. 저는 거기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독재자나 네. 그 행정부 수반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거꾸로 사망에 거는 거죠. 사망에 거는 그런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로 못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사망에 걸어놓고 암살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냉혹한데요. 그렇죠. 지금같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숏을 걸어놓은 세력이 일론 머스크 암살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네.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국가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한번 누군가가 장난 삼아서 만들었다가 네. 스스로 이제 자정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각이 될 경우에 그 D앱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앙이 없는 스마트 컨트롤 프로그램 자체들이 도덕적인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도박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 유인 암살 도박이라고 예. 합니다. 제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다고 넷플릭스의 시나리오를 팔라는 진짜 거예요.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우리 현실로 다가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트럼프의 큰 그림은 이 비트코인,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부채 갚으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부채, 그 골치 아픈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 네, 35조 달러죠. 트럼프 4년 동안 지금 2.0 4년 동안 제가 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국제 정치에서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미국 국채입니다. 네. 미국 국채가 바로 이 트럼피즘을 낳은 거고요.
미국 국채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본격화한 거고 미국 국채 때문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야 됩니다. 네. 구조상. 그러면 미국한테 돈을 버는 무역 흑자국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미국이 만든 포커하우스에서 미국도 플레이어로 뜁니다. 그래서 포커를 치면 서독이나 일본이 돈을 따요. 새벽녘에 미국이 포커하우스를 운영하니까 쟁반을 들고 은쟁반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 딴 칩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자 합의가 대표적이죠. 네. 열심히 미국 상대로 돈 벌었더니 미국이 그러면 너가 국제경찰 하든지 해서 일본이 칩을 토해냈죠. 속된 말로 미국한테 삥 뜯기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포커하우스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든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 2012년도부터 미국 국채를 축적을 안 해요. 미국 국채를 축적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커하우스를 옆에 따로 차리려고 하죠. 이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그 위협이라고 미국이 느꼈기 때문에 네. 오바마 2기 때부터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걸 오바마 대통령은 세련되게 이제 피보트 아시아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설사 낮춘다 하더라도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